여러분, 우리가 매일같이 부르는 우리 동네 이름 있잖아요. 이게 그냥 단순한 표시가 아니라 수백 년의 역사를 품고 있는 하나의 타임캡슐 같은 거라면 어떠세요? 지금부터 바로 그 이름 속에 꼭꼭 숨겨진 놀라운 이야기들을 한번 같이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자, 그럼 한번 생각해보죠. 이런 장소의 이름들 대체 어떻게 만들어지는 걸까요? 그냥 누군가 책상에 앉아서 이 이름이 좋겠군 하고 정하는 걸까요? 아니면 그 땅에 살았던 사람들의 삶과 이야기가 저절로 스며들어서 만들어지는 걸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서 저희는 딱 한 곳을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듯 아주 자세히 살펴볼 겁니다. 바로 여기 대한민국 경상북도 고령군에 있는 쌍림면이라는 곳이에요. 이 지도에 보이는 작은 마을들의 이름 하나하나가 전부 역사의 한 페이지라고 할 수 있죠. 제일 먼저 가장 직관적인 이름의 기원부터 시작해 볼게요. 바로 우리 주변을 둘러싼 자연 환경입니다. 우리가 눈으로 보는 산과 들, 나무와 동물들이 어떻게 지도 위에 이름으로 새겨졌는지 한번 보시죠. 보세요. 딱 봐도 어떤 패턴이 보이지 않나요? 백산리는 옛날에 잔모해라고도 불렸는데 이게 말 그대로 잣나무가 많은 산이라는 뜻이고요. 송림리는 조선 중엽에 큰 홍수가 났을 때 한 선비가 소나무 숲이 우거진 곳으로 이사를 오면서 붙여진 이름이라고 해요. 진짜 간단하죠? 이렇게 눈에 보이는 특징으로 여긴 잣나무 동네, 저긴 소나무 동네 하고 구분하는 거, 이게 어찌 보면 우리 인간이 자기 공간을 이해하는 가장 기본적이고 자연스러운 방법인 거죠. 다른 예시들도 아주 재미있어요. 옛날에 학이 많이 살아서 학골이라고 불렸던 학월이, 또 마을 뒷산 모양이 꼭 달처럼 생겨서 달의 장막이라는 뜻의 월막리, 그리고 이건 정말 단순하게 돌이 많아서 돌실이라 불린 석곡까지. 꼭 한 폭의 풍경화를 보는 것 같지 않으세요? 그런데 이름이 지형이나 자연에서만 오는 건 아니에요. 때로는 그 땅을 밟고 살아갔던 사람들의 이야기나 역사적인 큰 사건들이 지도 위에 지워지지 않는 흔적을 남기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수검이라는 마을은 임진왜란 때 피난온 이숙이라는 선비의 이름에서 따온 거고요. 불회라는 곳은 한 연료를 기리기 위해서 예를 돕는다는 의미로 지어졌다고 해요. 서재골은 이도라는 학자가 공부하던 서재가 있던 골짜기라는 뜻이고요. 이렇게 한 사람의 삶이 그대로 마을의 정체성이 되기도 하는 겁니다.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개념이 하나 나오는데요. 바로 구생원입니다. 이게 뭐냐면 조선시대에 여행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숙소도 제공하고 도와주던 뭐랄까 일종의 공공여관 같은 거였어요. 귀월리라는 마을 이름이 바로 이 역사적인 기관에서 유래한 거죠. 그러니까 이름 하나에 그 당시의 사회복지 시스템까지 담겨있는 셈이에요. 노쇠를 녹여서 돌 대신 사용하여? 이 문장은 노정이라는 마을 이름의 유래를 설명하는 구절인데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조선 중기에 한 선비가 마을 우물을 파는데 글쎄 돌이 아니라 노쇠를 녹여서 우물의 틀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정말 대단하죠? 그 놀라운 사건이 노쇠우물이라는 이름으로 남아서 지금까지도 전해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어떤 이름들은 이렇게 거창한 사건이 아니라 아주 소소하고 정겨운 일상에서 태어나기도 해요. 바로 떡다리골처럼요. 여기는 다리를 건너는 통행세를 돈이 아니라 떡으로 받았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래요. 이름만 들어도 왠지 모르게 따뜻하고 맛있게 느껴지지 않나요? 자, 이렇게 현실의 이야기뿐만 아니라 때로는 사람들의 상상력이 현실의 지도를 그리기도 합니다. 이제 가장 신비로운 이름의 기원, 바로 땅에 기록된 전설과 신화의 세계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화면에 딱 숫자 하나가 보이죠? 5. 대체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어떤 마을의 이름과 이 숫자가 아주 깊은 관련이 있거든요. 정답은 바로 한 우물에서 발견된 금 5덩어리 오금이었습니다. 이 엄청난 사건 때문에 이 마을은 오금이라는 이름을 갖게 된 거죠. 정말 영화 같은 이야기 아닌가요? 전설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절을 지으려던 터에서 용이 또아리를 틀고 있는 걸 보고 용리가 된 마을도 있고요. 뒷산 옥녀봉에서 선녀가 옥가마를 타고 내려왔다고 해서 수레에서 내리다 라는 뜻의 하거리가 된 곳도 있어요. 마구실이라는 이름도 마고선녀가 거닐던 곳이라는 전설에서 왔다고 하고요.
그런데요, 이름이라는 게 박물관 유물처럼 한 번 정해지면 그대로 있는 게 아니에요. 시간이 흐르면서 발음이 조금씩 변하고 의미가 바뀌면서 원래 담고 있던 이야기가 완전히 사라져버리기도 하죠. 이 신촌리라는 이름이 정말 이 과정을 극적으로 보여주는 예시인데요. 한번 들어보세요. 원래 이름은요, 전설 속의 새, 봉황이 내려앉은 나루터다. 그래서 봉나루였어요. 멋있죠? 근데 사람들이 이걸 줄여서 새나루라고 부르기 시작한 거예요. 여기서부터 이제 재밌어집니다. 새라는 말이 하늘을 나는 새도 되지만 새롭다, 뉴라는 뜻도 있잖아요. 의미가 두 개가 돼버린 거죠. 시간이 흐르면서 사람들은 점점 새롭다는 의미에 더 익숙해졌고 결국 한자로 표기할 때 새신, 말 촌자를 써서 신촌이 된 겁니다. 와, 이렇게 원래 있던 봉황 이야기는 이름 속에서 그냥 감쪽같이 사라져버린 거죠. 그러니까 결국 모든 동네 이름은 그 자체로 하나의 타임캡슐인 셈이에요. 그 안에는 과거의 풍경, 그 시대를 살았던 사람들의 삶, 그리고 그들이 꾸었던 꿈과 전설이 겹겹이 쌓여 있는 거죠. 오늘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이름 속에는 그 땅의 자연 환경이 그대로 비춰지고 또 역사적인 인물과 사건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래된 전설의 속삭임이 들려오기도 하고 수백 년에 걸친 언어의 진화 과정까지 고스란히 담겨 있기도 하고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질문 하나를 던지고 싶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살고 있는 바로 그 동네, 매일 걷는 그 거리의 이름에는 과연 어떤 이야기가 숨어 있을까요? 오늘부터라도 주변의 이름들을 한번 새로운 눈으로 바라보는 건 어떨까요?